하세요. 그 어릴 때 대청마루에 바르고 씩씩하게라는 가운을 걸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이라고 그러면은 붓글씨로 근사하게 쓴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하얀 도화지에 네. 요즘 뭐 매직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또박또박 이렇게 써서 유리가 있는 그 액자에 끼워서 대청마루 가운데 딱 걸어 두셨어요. 그래서 바르고 씩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요. 네. 또 아버지께서 저한테 진인사 대천명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네. 그 어릴 때 사람이 할 바를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네. 그 뜻이 너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밤에 공책에다가 그 진인사 대천명을 한 권을 밤새도록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가 되기를 아버지께서 희망을 하셨으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가 시골에서 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서점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 형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TV가 동네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저희 집이 밤에 하루는 부르셔서 제가 가니까 TV 자담 프로 같은 거를 하는데 네. 뭐 지금같이 뭐 이런 네. 자담 프로였어요. 근데 이제 한 세 분이 앉아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요. 그 중에 여자분 한 분이 여러 나라 말을 구사를 하신다.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세상이 굉장히 크니까 네. 너도 저 여자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이렇게 그때 세계화 인식이라고 말을 할까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네. 전화를 소리만 듣지만 언젠가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화상 전화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네. 어릴 때 꿈은 대학 교수가 되고 싶기도 했고 또 세계 무대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참 그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만. 예. 원래는 유학 가시기 전에 심리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공을 예. 바꾸셨나요, 가셔서? 예,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을 80대 중반에 갔는데요. 예. 컴퓨터라는 기기가 거기는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신기했어요. 아, 이 컴퓨터라는 게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을 바꾸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와 또 이 심리학에서 배운 이 학문이 접목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없을까 생각을 제가 하다가 네. 마침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예. 예. 거기서 이제 경영정보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심리학도 어렵지만 주로 어려운 것만 골라다니면서 공부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셨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인문사회학이면서 이제 그 자연과학이나 사회 이런 또 그 이 과학의 어떤 배경을 갖는 예. 통섭적인 학문이잖아요. 그 분야가 경영 정보.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또 경영학으로는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계셨어요? 회계학을 가지고 계셨나?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경영학 과목 백그라운드 없는 상태에서 글쎄 말이에요. 예, 전공을 바꾸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학과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전공을 바꾸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는 그러니까 시험을 치야 되는 걸 말씀을 하시고 또 네. 학부 과목으로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학, 경제학 이런 걸 들어야 된다. 선수 과목이라고 다 듣고 오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입학 허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저희 센터가 조건부로 이렇게 설립이 됐듯이 제가 박사과정 시작도 조건부 잘못하면 입학입니까? 예, 조건부 입학. 이게 잘못하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비정규 학생이네, 그러니까. 예. 아,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예. 예. 공부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어려운 거 하나 좀 기억나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일이 제일 가슴에 남으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공부도 새로운 내용이고 예. 또 영어로 해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죠. 네. 그때는 저는 사실 시험은 치긴 쳤는데 영어로 말하고 듣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사투리를 쓰시는데 그 사투리 가지고 영어가 좀 쉽지 않으셨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어에도 사투리 액센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갖고 녹음을 해서 밤에 와서 다시 듣고 뭐 이건 기본이고요. 그 500cc 생맥주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들고 밤에 가서 제 사무실 맞은편이 커피집이었어요. 네. 가서 그 에스프레소 커피를 요만한 잔이 한 500cc 생맥주 커피잔에 제가 받아와서 그렇게나 많이? 예, 그걸 이제 조금씩 마시면서 밤새도록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잠을 쫓으시려고? 예. 예. 뭐 기계어 이런 거 들을 때는 음. 정말 이러다가 돌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컴퓨터 분야도 문외 예. 아니시고 경영학도 처음이시고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께서 예. 호기심이 원래 많으셨죠. 그러니까 어떠신 편이세요?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좀 특이 체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뭐 제가 도전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뭐 넘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는데 네. 뭐 그래도 또 일어나면 된다. 그때 젊으니까 예.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교 생활도 하셨습니까? 결국은? 아, 예.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학원생으로.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결국은 수업 조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바로 유학을 갔는데요. 아. 그때 이제 결혼 자금으로 받은 그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네. 등록금을 낼 수는 있었지만 이게 아버지 유산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그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부로서 학교를 다니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결혼 이제 전부 다 새 거였죠. 사실은 결혼도 이제 처음에 새댁이시고. 예, 처음 하고 새댁에다가 예. 학문도 다 처음이고 영어도 처음. 서툴고 예. 그래서 이제 수업 조교를 하셨는데 그 이제 수업 조교를 하면은 등록금을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등록금 면제를 처음에는 받겠다고 네. 이제 학과장님한테 갔었습니다. 네.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그때 이제 회계학과 경영정보학이 같이 있었어요. 아주 명문 학교지요.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저 수업 조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독일계 미국인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 학과장님이 저를 안경 너머로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너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듣겠는데